가지고 이 그림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앨리스랑 밥이 서로 키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일단 앨리스의 소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각각 개인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 G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소수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P라고 하는 소수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밥에게 G의 A승, 모두 다 P 했는 값을 줍니다. 이 값은 G의 A승에 있는 값은 계산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앞에. 근데 G의 A승을 안다고 해서 밥이 이 A승을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G의 A승을 줬고요. 밥은 G의 B승, 자기의 개인 키로 암호학을 줍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G의 B승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개인 키로 승을 다시 하거든요. 밥은 G의 A승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개인 키 B를 가지고 다시 승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G의 BA승, G의 AB승은 같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값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개인 키 A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의 P라고 하는 이 G랑 P를 다 공유를 해버리게 되면 각각 이 사람들이 A, B, C, D 이런 값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각각끼리 서로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키를 가지고 AES 같은 알고리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DP랑 헬만이라는 사람이 1976년도에 이미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고 현재도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몇 년 후에 77년도에 이 세 사람이 R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요. 앞에 있는 DP-헬만 이 방식은 키 공유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RSA 알고리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개 키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암호화도 가능하고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인증서에 쓰이시는 그 암호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입니다. 뭐 알고리즘 복잡한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얘도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키 쌍을 생성을 할 때 수학적인 앞에 나온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든요. 얘는 큰 소수 P랑 큰 소수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과 1로만 소인수분해되는 숫자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개를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한 값을 가지고 P-Q-1 했는 뭐 파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값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공개 키와 그다음 개인 키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큰 소수 P, Q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이 두 개가 곱해졌을 경우에 이거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 암호문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앞에서 암호화했던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5234673이라고 앞에 보셨던 이거를 암호화할 때는 이 값을 공개키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나오고요. 복구할 때는 이 값을 가지고 개인키, 앞에서 x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x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산을 하면 원래 우리가 원했던 이 m값, plaintext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다 뭐 검증이 된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지? 아마 아직도 조금 뭐 쉽게 이해는 안 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수학자들이 잘 이제 증명을 해놨고 실생활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공개 키는 공개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자서명에 사용된다. 그 정도만 정리하셔도 개념은 충분히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키를 생성을 할 때 누구나 개인 키 각자 다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니스트라고 하는 뭐 뒤에도 언급이 계속 될 겁니다만 미국에 있는 정부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전자 서명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따로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에는 솔직히 RSA보다는 이 D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서명만 전문으로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자 서명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물론 공인인증서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몇 번은 사용하셨을 거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상호인증입니다. 상호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대면으로 해서 보는 분들은 뭐 따로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들어와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상호인증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앨리스가 지금 난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 난수를 밥한테 줘가지고 주면서 너 전자 서명을 한번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방금 준 난수에 대해 가지고 밥은 자기의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한테 주는 거죠. 그럼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자 서명을 검증을 해서 내가 방금 준 랜덤 값에 대해서 얘가 서명을 해줬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애가 밥이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동시에 밥이 랜덤 값을 앨리스한테도 줍니다. 이것도 너도 서명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앨리스는 이 값에 대해서 또 서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로 이 서명을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이 상호 인증을 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 인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RSA라든지 이런 암호 알고리즘들이 2048비트 정도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IoT나 이런 분야로 가게 되면은 그 2048비트가 한 256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작은 IoT에 적합한 알고리즘이 없나 그래서 정말 수학자들은 대단한 게 앞에 있는 모듈라 연산보다 좀 더 복잡한 타원 곡선에 들어가는 그것도 실수가 아니고 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암호 연산을 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듈라 연산이거든요. 얘는 타원 곡선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하학에 뭐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를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학적으로 말하는 건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가지는 걸 타원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사실 학부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전자공학 때는 주로 미분, 적분, 행렬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다가 석사 때 이제 전자공학이긴 했습니다만 암호학 딱 올라가니까 기존에 배웠던 미적분학 다 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수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듈라 연산, 그리고 기하학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뭐 대강은 압니다. 여기에 있는 기하 나왔던 이 타원 곡선에 있는 것들은 점 x, y 그 좌표를 가지고 근데 그 x, y 좌표도 뭐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듈러 연산으로 하는 정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런 점들을 가지고 격자으로 나오는 이 점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가지고 DSA는 ECDSA, DH는 ECDH로 해가지고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IoT에서는 주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모듈러 곱셈 아까 보셨죠? 이거는 포인트에 대한 덧셈으로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멱승 연산했던 거는 포인트에 대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대응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48비트 RSA보다 256비트 ECDSA가 훨씬 안전하다고 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IoT 통신 이런 데는 이런 타원곡선 암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키에 대한 뭐 간략한 설명이고요. 근데 공개키도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개인키 공개키를 만든 다음에 이 공개키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내 공개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인 척 해가지고 공개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PKI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인인증 시스템입니다. 그 공인인증 시스템 PKI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공개키를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인증센터로 가게 되면은 은행에 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사실 처음에 공인인증서 발급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증 그 발급 종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신원 인증을 한 거거든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인증서를 만들 때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키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은행을 통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키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내 공개키가 진짜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서로 사실 공개키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공인인증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카오 인증서, 뭐 네이버 인증서 모두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여러분이 매일 쓰시고 있는 거가 뭐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네이버나 뭐 아니면 다른 사이트 한 번이라도 접속을 하셨으면 HTTPS라고 하는 걸 아마 앞에 도메인 네임인데 보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 S가 바로 이 TL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이 TL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갈 때 서로 인증서를 주고받습니다.